지금부터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키가 요 정도 작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완전한 성인이 되면 이렇게 아기 때보다는 몸이 많이 자라나 있게 됩니다. 자, 어린 아기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는 몸이 자라는 파트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자라는, 크기가 커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 일어났다, 생물의 몸이 자란 걸 우린 생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되는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생물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 많은 수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생장이 일어나는 동안에 세포가 사이즈가 커져서, 세포의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서 몸이 이렇게 자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세포 하나가 자라서 이렇게 몸이 자라는 방법을 선택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몸이 자라느냐? 세포 하나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세포 하나가 둘로 나누어지는 걸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세포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두 조각이 되면 이 세포들이 각각 원래 세포 크기만큼 자랄 때까지 시간을 좀 거칩니다. 자, 그래서 잠 기다렸다가 세포가 둘로 나누어진 즉시 얘가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시 얘들이 각각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점점 세포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몸이 자라게 됩니다. 생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포 하나의 크기가 커져서 몸을 크게 하는 방법보다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몸이 자라는 방법이 훨씬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즉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자라는 방법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몸이 자라니까요, 생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상처난 부위에 새살이 돋아 올라서 다시 이렇게 새살이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그런 과정 또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재생이 되었다, 상처 부위가 재생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결합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난자와 정자와 같은 세포들을 생식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이지만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단세포라고 하죠.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들은 몸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어져서 얘가 원래 사이즈만큼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얘와 얘는 독립된 개체, 즉 각각 다른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개의 생명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과정을 우리는 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몸이 자라는 생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처 부위가 재생되기도 하고,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번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우리는 왜 해야 하느냐?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세포예요. 자, 세포를 하나의 정육면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포의 바깥
외부하고 접촉하는 요 면을 우리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제일 바깥 막, 요 면을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들여넣기도 하고, 즉 세포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기도 하고,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노폐물 같은 것들을 이 세포막을 통해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즉 이런 걸 우리는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질 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세포 표면. 이 표면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를 정육면체라고 가정하며 요 면, 요 아랫면, 그리고 옆면, 여기 옆면, 이쪽에도 옆면, 요 뒤쪽 안 보이는 부분도 면이 있죠. 총 6개의 면에서 모두 외부와의 물질 교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물질 교환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포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세포가 되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는 방법이 더 표면적을 넓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cm예요. 자, 세포 A. 자, A라는 세포가 있어요. 자, 이 세포 하나가 점점 크기가 자라서, 이 세포 하나가 점점 크기가 자라서, 이렇게 사이즈만 이렇게 커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한 변의 길이가 2cm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커다란 하나의 세포로 몸집이 자랐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cm가 되도록 자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이 하나의 세포가, 자, 이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자, 둘로 나누어진 세포가 다시 이렇게 각각 자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서 2개의 세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포와 이 세포가 다시 또 둘로 쪼개어져 가지고 다시 또 자라면 이렇게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야랑 모두 동시에 또 둘로 나누어져서 또 자라게 되면 또다시 같은 사이즈 크기 세포 4개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세포 분열 3번을 한 번, 2번, 3번을 통해서 3번의 세포 분열로 이렇게 정육면체 1cm짜리 정육면체가 총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세포 하나가 하나의 큰 세포가 되는 거나 둘 다 몸집이 커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가세포라고 하고 얘는 나세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표면적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정육면체 1cm짜리 정육면체 하나의 표면적은 총 가로 곱하기 세로 요 표면적은 1 곱하기 1 해서 표면적이 1제곱cm잖아요. 요게 총 몇 개 있느냐?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은 6제곱cm가 돼요. A세포는. 그러면 나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 표면적이 요 정육면체 하나가 6제곱cm인데 이게 총 몇 개 있느냐 하면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48제곱cm의 표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가처럼 세포의 크기가 개수는 많아지지 않고 하나의 세포 크기가 큰 하나의 세포로 만약에 몸이 자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표면적은 요거 2 곱하기 2 해서 요 표면적을 계산하면 되는데 요 표면적이 총 6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죠. 4 곱하기 6 하면 24제곱cm가 되는 겁니다. 자, A세포 하나가 크기가 커져서 표면적이 넓어졌죠. 6에서 24로 넓어졌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같은 크기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얘랑 똑같은 크기의 세포 8조각으로 만들어지면서 몸의 크기가 가와 똑같은 사이즈가 될 때까지 세포 분열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표면적이 총 48제곱cm. 그래서 가보다는 나의 경우가 표면적이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가세포의 부피는
A세포의 부피는 요 표면적 곱하기 높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세제곱cm가 A세포의 부피라면 가세포 같은 경우에는 요 표면적 4제곱cm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8세제곱cm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정육면체 하나가 1세제곱cm인데 얘가 몇 개 있느냐 하면 8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8세제곱cm가 됩니다. 즉 A라는 하나의 세포가 몸이 자랐는데 가처럼 자라나 나처럼 몸이 자라나 부피는 똑같아졌어요. 똑같이 8세제곱cm로 부피가 8배 이렇게 몸이 자란 거죠. 부피가 8배로 자라는 과정에서 A 과정은 표면적이 4배 증가했어요. 근데 나 과정을 거쳐서 몸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표면적이 6, 8, 8배가 증가한 꼴이 되는 겁니다. 즉 부피는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차지하는 양이 얘는 8분의 24, 즉 3이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48, 즉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똑같이 같은 부피의 몸으로 자라는데 세포 하나가 커지는 방법보다는 세포가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이 몸이 자라는 것이 부피가 똑같을 때 표면적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세포의 크기가 큰 것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8배, 부피가 이렇게 8배가 커졌잖아요. 크기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비율은 8배 커졌는데 표면적은 4배밖에 안 커졌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는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개수를 늘려가게 되면은 부피가 커지는 방법, 세포의 크기가, 그러니까 몸이 자라는, 몸의 크기가 자라는 비율이 8배로 커졌을 때 표면적 또한 8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가와 같은 방법, 나와 같은 방법으로 몸이 자란다고 했을 때 둘을 서로 비교해보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면적을 크게 하면 물질 교환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우리 몸이 자라기 위한 방법으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늘려가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세포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 표면적 증가하는 비율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생명활동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몸집이 작은 생쥐보다는 몸집이 큰 코끼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몸집이 작은 생쥐의 세포는 작은 세포이고 코끼리의 세포는 큰 세포이다라고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생쥐나 코끼리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둘의 몸집의 크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생쥐보다는 코끼리의 세포가 훨씬 더 많다. 세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몸집이 훨씬 더 크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